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5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있지만 옆지기가 지금 잠깐 바뀌었는데요. 그 낯선 분이 계시지만 과거에 그 뉴스서천이 따따붙다 서천할 때 저하고 같이 방송 진행하셨던 뉴스서천 편집국장 허정균 편집국장님 오늘 그냥 긴급히 모셨습니다. 예, 다름 아니라 안녕하세요. 테리 왕자의 그 진행을 맡은 테리우스님의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부득이 저 혼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 장항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모셔왔습니다. 허 국장님 오랜만에 우리 테리 왕자 궁중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랜만에 이 방송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장항에서 어떤 일 지금 취재 중이었어요. 어떤 거 취재하셨는지 잠깐 그 하신 내용 맛보기로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장항 역사 옛 장항역 그 일원에서 지금 설치해서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방을 나눠가지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작가들이 한 1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곳곳마다 이 예술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방 안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럽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이 다음 주에 저희 신문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시를 한다니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서천이 한 주간 보도했던 내용을 오늘 그 브리핑해드린 날인데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 이번에 그 취재하신 새만금에서 신서산까지 연결하는 이제 송전탑 건설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최근에 문화의 전당에서 그 사업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네. 주민 설명회. 요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새만금에서 신서산 이 송전탑 요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그 송전탑이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 주민 설명회 언제 있었나요? 지난 15일 금요일 날 16일 금요일에 네. 문예의 전당에서 이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예.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거는 서천에서 지금 지난 16일이 처음이었죠. 이 내용은 이 새만금 그 방조제 안쪽에 이 태양광 단지를 이제 건설할 예정인데 그 생산한 전기를 어디로 보내느냐? 수도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만금에서부터 신서산까지 약 121km의 송전탑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3개 그리고 충청남도에 10개 지자체입니다. 여기에 서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여는 거잖아요. 네. 이 전압이 이 지금 가장 높은 전압이 765kV거든요. 그 원전에서 이 밀양 거쳐서 막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게 지금 765kV고 그보다 한급 낮은 이 345kV입니다.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죠. 이런 전기를 운송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수송하는 거의 고속도로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이게 신서산까지 갔다가 이미 기존에 이제 선로가 있는 그 신서산에서부터 평택까지 가게 되는데 이 평택에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이 반도체 공장이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많은 전기가 소비되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송전탑을 건설하는데 2031년까지 송전탑을 다 세울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동네의 주민들은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날 그 집회 신고 내고 저 집회도 있었잖아요. 예. 그 내용은 어디가 주최해서 기산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나왔고 그날 사업 설명회 주로 기산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마산면 몇 사람 또 문산면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아주 사업 설명회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 성토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개요를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주민들은 안 된다. 우리 기산면은 안 된다. 기산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산면, 마산면도 안 된다. 갈 테면은 바다를 통해서 가라. 해저 케이블로 가라. 이렇게 아주 거센 반발을 하면서 왜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이 지방에서 먼 데서 만들어 가지고 농촌 마을을 못 살게 하느냐. 이런 반대 논리를 폈어요. 이것은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이었던가요? 이제 왜 대통령 18일 날 18일 후보들 내일 또 2차 토론회가 있는데 첫 토론회가 18일 있었는데 일요일 날 했던가요? 네, 예. 이재명 후보가 또 이와 예. 관련 비슷한 얘기를 또 했었던 거죠. 그랬죠. 네. 그때 이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도지사로 있을 때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도 더 완화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폈죠. 그러면서 이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유치한 것도 자기 공이라는 듯이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는 이 수도권 규제도 꼭 필요한 데만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보다 먼저 지방에서 먼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지방으로 이 기업이 이전하면은 세제 혜택도 주고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고 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이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더 싸게 차등을 두어서 전기요금도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거고 그리고 지방도 균형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송전선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아무튼 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지금 뭐 의학적으로는 아직 뭐 규명이 정확히는 안 됐지만 뭐 지금 서면 그다음에 그 당진 이런데 이제 그 고압 송전선로 밑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지금 암 발병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주민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당진에 거기서 수도권으로 가는 이 송전탑 바로 아래 사는 주민들은 이미 이 언론에 많이 알려졌죠.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비중을 자꾸 높여가야 되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지금 9%예요. 이걸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 앞으로 100%로 하는 기업을 이 선정을 찾아내 가지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이 홍보를 하고 하면서 그 하나의 캠페인이죠. 그게 이제 RE100이라고 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에 독일에 갔었는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이 모든 전력을 생산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2030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곳곳에 이제 태양광 단지, 뭐 풍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언뜻 지금 비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조건부로 허가나가 있는 부사호 수상 태양광 문제도 만일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거를 허가를 해줄 거 아니냐, 완전히.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대규모 그 뭐 산림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그다음에 염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수라든가 뭐 이런 데를 다 그 더 뒤덮는 그런 그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이런 방식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뉴스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이 환경 파괴, 그렇죠. 그다음에 송전탑 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휴지, 공장 옥상, 또 이 독일에서는 아파트 베란다까지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데 그 자그맣게 많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전탑 문제도 해결되고 또 환경 파괴도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대규모로 대자본이 투입이 되는 그런 대규모 단지를 건설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우리 뉴스에서는 다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 공급 계획이 그런 그 작은 것들이 모으면 큰 물줄기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대규모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 환경 파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송전탑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서 이제 경청 노트 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니고 하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서천 보령 지역위원회에서도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부사호 수상 태양광 문제를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전달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뭐 그 서천 관련 공약을 이렇게 내놓거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보령 서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서천 공약을 지금 발표를 했었잖아요. 요거 역시도 우리 국장님 그때 그 취재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그 서천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그게 5가지로 이제 서천 관련 공약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장항 국가산단, 여기에 스마트 해양 바이오밸리를
이 조성하는 것을 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장항 브라운필드 재자연화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그리고 금강 하구떡 해수 등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에 이 많이 힘을 쏟겠다. 그리고 김가공용수 정수 시설을 설치해서 물 공급량을 늘리겠다. 뭐 그리고 이 장항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5가지인데 전혀 새로운 건 없고 어찌 보면 그동안의 어떤 수건 사항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마 요거는 모르긴 해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낸다라고 그러면 비슷하게 공약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약 보시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공약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브라운필드 장항 국가정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해보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예산은 이제 다 잡혀 있고 예타도 통과됐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 하구떡 해수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계획도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 하천인 만큼 이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선거 때마다 계속 해수통하겠다고 다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약속을 했었어요. 이 충청 쪽에서는. 그런데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천적으로 추진이 될지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장항선 복선 전철화 지금 홍성까지 내려왔죠. 홍성에서 이제 보령 서천 거쳐서 군산 익산까지 복선 전철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속 전철이 보령하고 서천은 통과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 그래요. 근데 이날 공약 발표하면서 신현성 보령 서천 위원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보령 서천도 지나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정치 얘기만 하고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마산에서 특작이 뭐 수박도 있지만 새로운 작물이 이제 블루베리를 지금 재배하는 곳이 농가들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산, 기산, 화양 이쪽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동서천 농협 쪽에서는 이 블루베리 수확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촉도 해주고 다 하는 데인데 어찌됐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블루베리 축제를 또 다음 달부터 연다고 하는데 이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수학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허 국장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블루베리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수확 출하는 아닌데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마산에 마산면에 비닐 하우스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수가 지금 블루베리를 재배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데 7일날, 8일날 이틀 동안 하죠. 6월 7일, 8일이죠.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 블루베리를 따가는 거죠.
2만 원씩 내고 2만 원씩 작년에 작년보다 그냥 2배 인상이 돼서 네. 너무 비싸서 이게 체험객들이 이 수학 체험 할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뭐 가격 책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 뭐 그래도 그렇지 뭐 그냥 그 저 2배 인상이 돼서 예. 그래서 지금 사전 모집을 한다고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1인당 2만 원인가요? 네네네. 그럼 한 가족이 한 3명이 아이하고 같이 오면은 6만 원인가요? 뭐 4인이면 8만 원이고. 8만 원이고 지난번에 그게 1kg에 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2만 원을 받으면 그만큼 값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어쨌든 블루베리 조그만 게 한 뭐 5, 6천 원씩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작년에 한 거를 우리 저 그 딸하고 집사람이 그 가서 체험을 했는데 가져와서 그 따온 거를 먹어봤는데 당도도 높고 크기도 굉장히 큰 그런 종류의 그 블루베리였거든요. 예.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수박의 대체 작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블루베리가 수박이 토질이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또 잘 안 되고 하는데. 근데 블루베리는 이 키우는데 그 상자에다 키워요. 그게 온실 밖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교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산면이 원래 블루베리에 맞는 그 토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품질이 좋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저 다음 달 7, 8일 날 마산면 문화활력소 인근에서 열리는 이 블루베리 축제는 어찌됐건 뭐 그 수학 체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블루베리 유정란 샌드위치 및 와플 체험도 있고 블루베리 샐러드 앤드 드레싱 뭐 이런 것도 블루베리 원두 드립백도 만들고 핸드 드립도 만들고 그 블루베리 생과일 주스도 만들기도 있고 환경교육 체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12개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가볍게 한번 가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 무한정 다 인원을 다 모집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것 사전 같네요. 접수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선착순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받지는 않겠죠. 전화번호가 지금 우리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010-8593-8452번으로 예약을 미리 해야 되나 봐요. 예. 아무튼 그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뭐 이제 그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맞춰서 서천군도 블루베리 이 지원은 예산을 작년보다 좀 그 깎아서 삭감을 해서 했는데 안 할 줄 알았더니 이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가시면 그 좋은 체험들 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저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뭐 결혼 이민자 모임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데 이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서천군 농민회가 그 지지 선언을 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어제 3시에는 옛날 그 구 장항제련소 그 피해 대책위 이 박종성 총무를 포함해서 112명 되시는 것 같은데 122명 이분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규명을 하고 그 제대로 그 사람답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허 국장님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저 신문에
염소가 계속해서 그 저 2주 연속으로 예. 염소가 그 지면을 장식하게 됐는데 예.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저 염소가 보통 4마리까지는 그것도 흔치 않은 사례지만 4마리까지는 낳는 데는 있는데 5마리 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제보를 받아서 그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거 잠깐 소개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번 호에서는 또 그 저 한산 119 안전센터 그 소방관들이 예. 집에서 키우던 그 염소가 집을 나갔다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예. 또 이것도 찾아주는 이 소방관들이 할 일이 불 끄는 일도 있고 구조구업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일만 있으면 이렇게 다 맡아서 해줘야 되는 예. 그런 아주 그 저 전천후 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지난주에 기상면에 염소 5마리를 낳은 염소 농장을 방문하고 그때 이런 수필이 떠올랐어요. 그 소설가 최성각 씨의 그 수필집에 실려있는데 수필집 이름이 달려라 냇물아. 그 어린이날 노래의 한 가사 한 부분이죠. 이분이 원래 강릉 출신인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그 온갖 그 잔심부름을 했어요. 그리고 구정물까지 다 거두어오고 그런 굳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돼지가 새끼를 13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마리를 슉 그 옆에 냇물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 생명을 갖다 이렇게 내버리다니. 그래가지고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이 냇물을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풀을 헤치고 이 천신만고 끝에 그 새끼를 구조를 했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어린 생명을 구했다는 게. 근데 그렇죠. 왜 아버지가 그 새끼를 던졌을까? 그 돼지의 젖꼭지는 1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해가지고 슉 던졌던 거죠. 근데 염소는 이 젖꼭지가 2개예요. 그러니까 2마리 낳아야 원만하게 키울 수 사이좋게 있고, 예. 그렇지. 그리고 엄마도 그 어미도 크게 몸이 축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3마리, 4마리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이번에는 5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우유를 타서 먹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어린 예. 생명은 다 돌봐야만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동자북마을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자식처럼 키우던 염소가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119 센터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거의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이 이장님은 네. 그 지금은 이제 제대를 하셨지만 그 의용소방대 네. 대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래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119 구급센터에서 이제 수색에 나선 거죠. 네. 그 구급센터 팀장은 그 수색하는데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하룻밤 지나서 마침내 그 학교 옆에 한 구석에 있는 이 염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이 포획을 해서 이 주인 품으로 돌려줬다는 아주 미담 기사고 그리고 참 이 아름다운 기사죠. 생명을 찾아서 주인에게 들어갔다. 근데 주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 염소 값도 아주 비싸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을에서 그 노후 부부가 염소를 다시 잘 돌려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표현 용어가 좀 잘못된 부분이 한산 119 안전센터입니다. 예, 예. 예, 그걸로 이제 바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신고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한 게 19일 날이었고, 이 포획을 한 게 19일 날 당일 날 오후 6시 한 20분쯤 예. 그 2차 수색을 나가서 음. 옛 성실중학교 그 학교 화장실 옆에서 예. 은신하고 있는 염소를 포획 망을 이용해 가지고 예. 잡아서 포획해서 주인한테 넘겨줬다는 얘기고요. 이 주인 부부 이 저 80대 노부가 지금 그 하우스에서 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대를 채우고 줄로 묶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목대 없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주의에 의해서 이제 염소가 튀어나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염소가 그 지금 크면 웬만해서는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네. 119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포획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색을 해서 이 발견해서 포획하지 않으면 이 포획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흔히 이제 저기 뭐요 일부 방송 그쪽에서도 보게 되면 동물 관련 방송에서도 보면 꼭 그 저기 구조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포획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해서 예. 그 저기 그 배회 중인 아니면 꼭 그 저 포획해야 되는 이 짐승들을 잡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인들 소방관이 아니면 이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나 전문 이 포획할 수 있는 그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예. 잡을 수 없는데 이번에 한산 소방서 한산 119 안전센터가 주민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찾아줬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예. 네. 참 한산 119 안전센터 이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요. 몇 해 전에는 연봉리에 한 일단 그 가구에 거기에 멧돼지가 출연해가지고 저도 그 소식 듣고 막 가봤거든요. 네, 네. 그때 멧돼지가 현관 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주방에 있는 저 술단지 있으면 예, 예. 가만 안 둘 텐데요. 그 마침 이 결혼식 딸 결혼식을 하고 소곡주를 거기서 담았었나 봐요. 그게 술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119 제가 갔을 때는 119 안전센터 요원들이 와가지고 이 포획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멧돼지가 주방에서 밖으로 이 창문을 또 부수고 밖으로 저 부엌 쪽으로 달아나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안전센터 요원들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여기 지금 댓글 써주신 분들이 그 보니까 이제 우선님이 테리 왕자님 없는 테리 왕자 방송이라 신선한 느낌입니다. 괜찮은가요? 아무튼 그 테리 우스님 없을 때는 우리 국장님을 불러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고압선로 아래 사는 주민은 암 발병률이 높다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네요. 이건 지금 서면 그게 무슨 마을이죠? 지금 그 마을에 지금 그 고압 송전선이 7개가 지금 예. 넘어가는 데가 도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홍원항 넘어가기 직전에 그 예, 마을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중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지중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서로 그냥 니탓내탓하고 서로 지금 떠넘기기 하고 있는 그런 거기는 곧 예, 해결될 상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회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아무튼 또 우리 테리 왕자 전화
고 대표님, 허국장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이야, 서현님 좋아요. 테리 왕자, 테리우스는 멀리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무섭네요. 그러니까 멧돼지 이 산 주변에 그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집에 그 술독이 있으면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이제 그 술 냄새 나는 채로 제대로 보관을 안 하게 되면 이 멧돼지가 그 쉰 냄새 나는 이 술맛도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맛보기 위해서 오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산에 성묘를 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절한 다음에 이제 그 저 술을 그 한 세 번에 나눠 가지고 그 봉분 주변에 이렇게 뿌려 놓으면 나중에 그 이 짐승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조심해야 됩니다. 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식 전하고 간단하게 전하고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방송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그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허국장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이 방송이 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뉴스심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 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그 독자들이 제보가 없으면은 참 신문 만들기도 어려워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런 신문이 있다는 걸 아시고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또 특히 좋은 일, 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이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취재를 하고 신문에 잘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신문을 잘 활용해 달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옛 장항 역사 주변에서 그런 큰 전시회가 열리는데 전혀 몰랐었거든. 이미 13일 날 시작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제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장항에 왔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간단히 전하면 서천교육지원청이 서천 학교 살리기 전담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 함께하고 싶은 학교라는 3대 핵심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어떤 실천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서천교육지원청이 4월부터 잘 가르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32개, 관내 32개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브랜드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천 특별한 교육과정 본보기 학교 여기에는 집중학교 6개, 예비학교 5개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 학교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별로 이 특별 교육 과정을 선정을 했는데 지정을 했는데 생태 관련은 화양초하고 마산초, 그다음에 영어는 한산초, 한산중, AI 교육은 서면초, 서면중, 예술은 기산초, 비인초, 비인중, 태양은 송림초, 어린이 작가 마동초.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분야의 이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어찌됐건 서천교육지원청은 이제 그 군하고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천형 농촌 유혹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 지금 실제 그 마산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보금자리 주택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화양도 있고 그런데 이 교육지원청에서는 군에
이거를 그 면별로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희망 사항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이렇게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